여러분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이번 주에는 또 아마 교정에도 여러 가지 아주 벚꽃이 만개를 해서 너무 아름다운 그런 교정이 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 이렇게 오시지 않아서 좀 아쉬웠기는 하지만 한번 제가 만개된 벚꽃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 보내는 그런 한번 서비스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교정이 이제 끝나면 온 산이 이제 아마 그 꽃으로 우리에게 또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마 또 부대에서 각종 어려운 또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있어 여러분 수업하는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또 아름다움을 주는 이 자연도 한번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이렇게 즐기는 것도 한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또 중간고사 또 안내도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너무 그렇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부담 갖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 제6장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 2회,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지도안 구성, 자료 개발, 그 다음에 예산 수립과 작성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설계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과정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접목하고 또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기한하고 설계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많은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 이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의 정의 및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어떤 면에서는 설계는 이전 단계에서 검증된 이 청소년의 어떤 그 요구와 필요, 청소년의 어떤 그런 요구와 이런 필요를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의 이 목적과 그다음에 어떤 목표를 이제 규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에 따른 교육 방법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이러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는 청소년과 이 청소년 기관, 그다음에 단체의 요구와 필요를 토대로 아까 요구와 필요라고 했잖아요. 요구와 필요. 그러니까 이 단체의 그 요구와 필요를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과 방법을 선정 및 조직해서 목표 달성의 정도를 이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설계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학자들이 논의하는 것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는 의미는 청소년이 사회 구성이자 성인으로 건전하게 살아가기 필요한 이러한 어떤 역량을 개발하는 거죠. 역량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자 그다음에 이 구조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교육 성과를 포함해서 청소년 스스로 성장을 이루고 이런 집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차별화가 어떻게 해서요? 이 차별화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의 성장에 필요한 이 핵심 과제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라든지 환경, 각종 이행도구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구성하는 이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의 성과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한 청소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성장과 그다음에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고 그다음에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런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는가에 맞춰져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면에서는 설계되었는지 이런 어떤 타당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설계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이러한 설계의 어떤 그런 중요성은 또 이 프로그램의 설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와 이런 어떤 그 설계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가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프로그램의 이 설계 절차는 추구하는 이 이념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목표를 정할 때에는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가 추구하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정한 목표를 시행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렇게 선정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자,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이 평가 방법 및 내용 결정, 이 평가 방법과 이 그 평가 내용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계 절차를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의 어떤 그런 절차에 맞춰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이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 자,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분석이 끝난 이후로 여기에는 목표라든지 여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법이라든지 이 평가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해서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어떤 그런 요소 중에서 이 방법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이 수단과 도구를 뜻한다는 겁니다. 수단과 도구를 뜻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 전개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방법은 핵심 요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네 가지 구성 요소는 각각이 어떻게 해요? 각각 자체의 어떤 타당성을 높이고 전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원리와 이 기준이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창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혁신성, 그 다음에 현실성, 그 다음에 논리성, 그 다음에 독특성. 이러한 어떤 그런 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특히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논리적 면에서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설계는 시작부터 이 마지막 평가까지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연결되는 일련의 어떤 순서를 갖추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단계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세부 지침과 내용들이 이제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 단계에서도 핵심적인 원칙에 따라서 논리성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설계 과정의 기본 원칙은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어떤 전체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의 구체적 실행 단계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종결 평가 단계 이러한 어떤 3단계를 순차적으로 이런 어떤 모형들을 서로가 연결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창조성과 혁신성, 현실성, 논리성과 독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질문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다음에 이제 질문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해당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가 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기관이나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선정되고 조직된 이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표의 달성 여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방법을 어떤 선정하고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참가자 분석 방법입니다. 참가자 분석 방법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어떤 조건이 무엇이냐라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어떤 그런, 아까도 있죠, 목표가 뭐냐, 이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특성, 다양한 이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라든지 같은 연령, 같은 학교,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참여하는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설계는 어떻게 돼요?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개인에게 관심을 두고, 그리고 청소년이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에 대한 어떤 분석의 틀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연령, 학자들마다 약간씩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학자들을 보면 크랜텐과 웬스턴 같은 사람은 연령이라든지 성, 그다음에 교육적 배경, 그다음에 지적 특성이나 능력, 그다음에 정서적, 인서적 특성, 그다음에 지각적, 운동적 특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특별하게 어떤 지각적, 운동적 특성이라든지 뭐 정서적, 인서적 특성,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딕과 어떤 카레이 같은 분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자, 출발 행동, 그다음에 주제 영역에 대한 이 선행 지식이라든지 학습적 동기, 그다음에 교육 및 능력 수준, 그다음에 일반적 학습 선호도, 그다음에 수업하는 조직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집단의 특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학자는 어떻게 이 참가자의 분석을 보고 있느냐면, 자, 블룸이라는 사람은 참가자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 수업을 설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완전 학습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이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전 인지 능력 정도,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정의적 특성을 분석해서 여기에서는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맞는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어떤 학자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보면 같은 주제라든지 뭐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같은 프로그램, 같은 학교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아까죠, 청소년 개개의 특성에 따라서 이가 설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이 이루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참가자들의 분석 시 고려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들이 어떤 있겠지만, 자, 이 학자들의 참가자 분석들에 대한 어떤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서 청소년을 분석할 때 고려할 사항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살펴보면, 자, 청소년의 생물학적 특성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특성은 여기에는, 자, 청소년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별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게 생물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연령이나 이런 성별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령이라는 것은, 자, 외모나 경험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되고, 성별도 어떻게 돼요? 참가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별에 따라서 정서나 경험 등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내용이나 방법이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 있고, 사례 등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남성들은 주로 어떤 그런 그 정의를 중심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데 비해서 사물을 판단해서 남자는 어떤 그런 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사물을 판단한다 그러면 여성들은 여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여성들은 어떤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이 배려나 이 관계를 이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른 어떤 특징적 어휘나 욕구, 그 다음에 특유의 하위 문화 특성 등을 고려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교육적 배경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교육적 청소년의 어떤 그런 교육적 배경은 청소년의 이 어떤 그런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그 다음에 선행 지식, 그 다음에 선행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지도자는 이를 통해서 청소년의 선행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술, 그 다음에 읽기 수준, 그 다음에 학습,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선행 지식이라든지 선행 경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방법과 자료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주제의 수준과 결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이 학업 성취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흥미라든지, 그죠? 흥미라든지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의 파악은 자, 청소년 수준에 맞는 이 프로그램 내용이나 방법을 선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청소년의 어떤 정의적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의적 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참가자의 어떤 그런 태도라든지 가치, 그다음에 학습, 신념, 흥미, 그다음에 선호도, 이런 것들과 여기에서 관련된 이러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학습에 대한 어떤 동기라든지 불안감, 학습 유형, 이런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특성은 지적 특성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적 특성보다는 여기에서는 학습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개인의 이 불안 수준은 학습 및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불안감은 자, 동기 수준을 높일 수 있으나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동기와 불안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동기와 불안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그런 지적 특성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기에서는 인지유형, 인지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지유형은 어떻게 돼요? 정보를 습득하고, 그 다음에 축적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와는 또 대조적인 학습 유형이 뭐냐면 자, 학습 조건에 대한 사람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또는 인성적 특성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은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지만 선호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군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교육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참여도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성과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높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선호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그 어떤 면 학습 의욕이 낮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그런 어떤 그 효과, 그러니까 상황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청소년의 지각 및 운동적 특성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를 분석해야 될 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살아보면은 이 참가자에 대한 이 요구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 분석. 그래서 요구 분석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계되고 이루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지각 및 운동적 특성을 분석해야 되는데, 자, 지각 및 운동적 특성은 여기에서는 자,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어떤 체육과 같은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나,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모든 프로그램 상황은 일반적으로 시각 및 청각적 채널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지각 능력에 의존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방법이나 자료를 선정할 때 장애가 되는 청소년을 고려하는 기술이 이제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고려하는 기술, 이 청소년을 고려하는 어떤 기술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참가자 분석 시 고려할 사항들은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 그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성이라든지 고려할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제 분석을 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프로그램 설계상의 어떤 그런 유의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유의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프로그램 설계 및 지도안을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제 지도안이라고 그러죠. 지도안 여러분들 교육 과정을 할 때 이렇게 교육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 아니라 지도안이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 계획된 프로그램은 자,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는 이 수단이 됨을 우리가 숙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매개로 해서 지도자와 참가자가 교류한다는 이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는 지도자와 이 참가자가 어떻게 돼요? 교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유념해야 된다는 거다. 두 번째는 자, 프로그램의 실시 방법을 여기에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 야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눈과 뭐가 올 수가 있나요? 비.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어떤 기상 여건의 변화와 교통 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여기는 항상 보면 대안, 이것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내 교육을 이렇게 우리가 편성할 때는 실내냐 실외냐 이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실외 교육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상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교통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마련해야지만 또 그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 참가자의 이 자주성을 존중하는 진행을 위해서 청소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 시간대를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간대를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면 뭐 평일날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얘네들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빨리 끝나도 뭐 5시에서 예를 들어서 4, 5시에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에 뭐 3시서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이게 어렵잖아요. 실제로 보면 혹시 뭐 방학일을 이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지만 이 상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대 편성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어느 정도의 긴장감 조성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이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간이 여유 없게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너무 시간에 쫓겨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면 청소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불안을 또 조정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대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 그리고 편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설계시 유익자의 마지막은 자, 프로그램은 이 구체적인 이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프로그램 지도안을 작성할 때는 무엇 때문에 이 프로그램 활동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시해야 하는지 이러한 어떤 의문점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적시에 잘 우리가 어떤 의문점을 갖고 출발할 때
이런 어떤 설계상의 어떤 유의점을 잘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러면 또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이 아마 설계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의 설계상의 이제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들의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상황 분석이 끝난 후에 이제 이를 여러 가지 어떤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목표를 구성하고 그다음 목표에 대한 어떤 내용, 방법, 평가를 고려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된다는 요소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뭐냐면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모든 프로그램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행동 변화, 이런 행동 변화를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룸은 자, 목표를 어떻게 돼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그다음에 신체 운동적 영역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인지적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는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해, 그다음에 여기는 적용, 그다음에 분석, 그다음에 어떤 종합 평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인지적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적 영역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게 정의적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감수, 이 감수라는 것은 뭐냐면 수용, 수용, 그다음에 반응, 그다음에 가치화, 그다음에 조직화, 그다음에 인격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의적 영역을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 신체적 운동 영역 그런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여기는 자 반사 운동, 그다음에 기초 운동, 그다음에 뭐 지각 능력 뭐 이런 건 다 알 필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신체 능력, 그다음에 숙련된 운동, 그다음에 동작적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세분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인 것은 어떤 그 지적인 것이고 정의적인 것은 어떤 그런 통해서 이거는 이제 그 정의적인 것은 어떤 그런 가치와 조직화 이걸 어떻게 인격화시키는 것이고 이제 신체 운동적은 그 이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운동적인 영역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이 자원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어떤 절차적 이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 선정되어야 하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 포괄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이 목표를 여기에서는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자,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이고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성취하고 또는 달성해야 할 이 구체적인 가업으로서 어떤 보통 이제 항목별로 제시를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행동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인가를 포함하는 이런 행동 동사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목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와 관련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떤 기본 원리입니다. 이 기본 원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청소년 그 목표는 자, 청소년 요구와 더불어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자, 교육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와 관련된 기본 원리는 뭐냐면 아무리 이런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이런 어떤 그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교육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없다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목표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자, 현재 어떤 사회적 요구만이 아니라 미래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어떤 그런 진단을 토대로 해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기대를 목표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목표는 현재적인 어떤 사회적인 요구만이 아니라 어떤 미래에 어떤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진단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기대를 목표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 이런 목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그다음에 이 평가 방법을 선정하는데 명확하고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자,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자, 청소년과 청소년 기관 및 단체의 요구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자라든지 그다음에 진행자 그다음에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이 구성원이 모두 어떻게 돼요?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자가 따로따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자가 사실 이 따로따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진행한다 그러면 좀 엇박자란다 그러죠. 엇박자가 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직간접으로 참여를 해서 그 내용에 바람직하게 이 그 어떤 프로그램의 목표와 관련된 것이 이루어져 가느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그런 개발자와 진행자의 이런 어떤 얼마만큼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자,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 구성원 모두가 목표의 어떤 그런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숙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목표를 재확인하고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 목표와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포함될 때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 목표는 실질적으로 잘 또 우리가 운영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시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립할 때 이 고려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는 여기서 설계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여기에는 어떤 지도안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목표를 수립할 때는 어떤 고려 요소들이 있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자, 청소년 개인의 어떤 그런 청소년 개인의 요구가 있어야 되지요. 요구. 그다음에 어디에 요구가 있습니까?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단체, 이 단체에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을 뭐 개인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기관과 단체의 요구, 그다음에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그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는 그 청소년이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미래적인 방향도 제시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 청소년 개인의 이 요구를 수렴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이 프로그램의 그 어떤 그런 목표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상이 이 청소년이잖아요. 근데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의 어떤 그런 요구를 예를 들어서 수렴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렴하지 않을 때 이 프로그램은 아무리 뭐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그런 이 프로그램의 어떤 그 평가나 여러 가지 어떤 요소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청소년의 개인의 어떤 요구를 수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면 요구 주사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결과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이 운영 요구 조사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운영을 해서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 봤더니 이 요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요구 조사 다시 반영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설계에 이제 반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 이런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피드백 과정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단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여기에서 청소년의 개인 욕구를 수렴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 개인 욕구라는 것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자, 국제 교류라든지 뭐 예체능, 그다음에 진로라든지 리더십, 뭐 보건, 컴퓨터 이런 것과 같은 어떤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개인적인 욕구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국제 교류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국제 교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없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심려를 기울여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을지라도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관심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진로와 관련된 이런 어떤 프로그램, 뭐 리더십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요구조사를 반드시 개인의 요구조사를 수렴해서 진행돼 나갈 때 이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는 고려 요소라고 했잖아요. 고려 요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수입해 나갈 때 이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단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관이나 단체는 그들 고유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념과 어떤 그런 이념과 목적에 따른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구가 목표에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목표에 반영돼야 된다. 목표에 반영된다. 이런 것들이 안 될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이 사회적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된다. 자, 청소년과 청소년 기관, 그 다음에 단체의 요구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떤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사회, 그 다음에 국가, 어떤 국가 단위의 어떤 그런 사회 발전을 위한 이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이 함께 모색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 목표를 수립할 때 고려의 요소는 뭐냐면 개인적 욕구, 그 다음에 청소년 기관, 단체 이런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념과 목적이 반드시 반영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를 여기서는 반영돼야 되는데 여기는 가족이라든지 지역사회, 국가 단위 이런 어떤 그런 그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욕구가 함께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프로그램 내용 선정과 조직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에 있어서 자, 프로그램의 목표가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로서 시간이라든지 여기에서 보면 그 요구로서 요구와 시간과 집단 크기 이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선정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요구라든지 시간, 집단 크기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참가자인 어떤 청소년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욕구를 분석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제는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청소년 요구에는 청소년의 연령이라든지 학년, 그다음에 진로 계획, 그다음에 발달 단계, 학습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청소년 기관 및 단체의 요구는 이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서 어떤 지향점, 여기는 어떤 지향점, 그다음에 가치, 목적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자 하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요구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요구. 사회적 욕구는 가정이나 그다음에 학교나 그다음에 지역사회, 국가 이런 국가 등이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 청소년의 선행 경험과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선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청소년의 경험과 지식 등이 어떻게 돼요? 내용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다음에 이런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할 때 이 고려해야 할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에서는 몇 가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청소년 또 청소년 기관 단체의 요구를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목적에 따라서 이제 기대되는 성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게 예를 들어서 수행하면
어떤 그런 기대가 되는 성과를 이루어갈 수 있냐, 이게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요소로 항상 그러잖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을 사실 우리가 그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주어진 조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말이지만 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 상당히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있겠죠. 또 사실 우리가 군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A 소대나 중대, 뭐 B 소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체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체력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이제 뭐 측정을 이제 뭐 측정을 해서 그 A 부대가 전체적으로 뭐 휴가를 예를 들어서 보름을 보낸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한 달간 뭐 체력 측정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용은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는 최대한인데 뭐냐면 휴가를 주는 겁니다. 뭐 돈들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병사들의 어떤 사기와 그다음에 어떤 체력 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체 휴가를 주는 어떤 그런 요소가 이제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자, 청소년 경험이나 이 능력에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적절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나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서 이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전인적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요소가 될 때 여기에서는 상당히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런 프로그램 내용을 우리가 조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하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에 포함할 내용을 선정하였다면 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조직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 내용에는 비슷하고 연관된 내용들이 있어 한 갈래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을 하나의 계열로서 묶어서 순서를 정해서 어떤 내용을 한 번에 제시할 것인지 또는 반복해야 제시할 것인지, 이런 어떤 다양한 내용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다 커다란 틀로 구분해야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조직들,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원리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이제 프로그램의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범위의 원리입니다. 이 범위의 원리는 자, 무슨 내용을 어느 정도 이 깊고 넓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야 할 때는 자, 단순히 이런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과 태도, 여기는 탐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과 이 태도,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지식을 스스로 찾도록 구성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탐구 능력과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계열성의 원리입니다. 이 계열성의 원리라는 것은, 자, 계열성은 점진적인 이 학습 발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 종적인 조직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어떤 종적 조직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단계를 따라서 계열화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위 목표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범주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제 연속성의 원리입니다. 이 연속성의 원리는, 자, 연속성의 원리는 내용의 선정과 이 조직은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도 이전 단계의 내용과 다음 단계의 내용에 있어서 조화로우더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속성이 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보장되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내용 사이, 그 다음에 수준과 수준 사이, 그리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어떤 수준이나
경험과도 계속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요? 보장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속성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식이라든지 활동 이런 태도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면화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통합성의 원리다. 통합성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내용을 여기는 이제 계열화입니다. 여기 근데 계열화와 서로 영향을 주는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의 어떤 횡적 조직을 위한 원리로 하나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 한 가지의 내용이나 능력, 경험 이런 어떤 다양한 이런 어떤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자, 타당성의 원리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내용의 선정과 편성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이는 프로그램이 왜 실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타당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균형성의 원리입니다. 균형성의 원리는 자,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 수직적이나 수평적인 원리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이 균형을 이루면서 학습자의 요구라든지 능력, 흥미, 그다음 발달거 이런 것들과 어떤 면에서는 알맞는 내용이 제공될 때 이 균형을 이루는 이게 원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의 이제 방법과 이런 선정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내용이 선정되고 조직한 후에는 그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전달할 것인에 대한 이 방법을 간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 내용을 학습하는 단계가 어떻게 돼요? 선정된 내용을 습득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형태나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모색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주도성의 원리입니다. 이 자기주도성 원리는 뭐냐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방법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힘을 길러내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 참가자 스스로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하고 그 욕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제반 활동을 수행하고 스스로 성취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 이게 이제 자기주도성의 원리고요. 협동성의 원리라는 것은 자, 청소년 스스로가 이 프로그램을 주도하더라도 주체가 되는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 참가자가 된 이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활동을 전개해서 상호작용과 파트너십의 이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알아가고 그 효과성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협동성의 원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양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는 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연령과 지역과 경험, 학습 수준, 장래, 희망 이러한 것들 등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의 어떤 이질적인 이런 특성을 반영하고 수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성의 원리다. 그래서 이 참여성의 이 원리는 자,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평가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청소년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전 과정에 이제 청소년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런 내용에 따른 최적의 프로그램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식과 기능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기억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기억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강의나 토의, 사례 연구, 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것은 이제 신체, 어떤 그런 지적, 이런 어떤 사회적인 기능이다. 그래서 뭐 시범이라든지 비디오 등 이런 시각 자료를 통해서 뭐 실습이라든지 실제 상황을 설정하고 연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실습하고 연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범식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역할극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계획적으로 기능을 익혀가는 것. 그 다음에 태도는
자, 집단적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환경을 조작하고 장기간 이런 체험과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인정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응하는 이런 어떤 태도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갈 때만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프로그램 이제 평가입니다. 프로그램 평가. 자, 프로그램의 설계에서는 이 평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미리 작성을 해야 되고, 자, 이 단계에서 이 평가의 목표를 달성하는지 이 초점을 두고 목표 성취도, 그다음에 평가 범위, 그다음에 설계의 적절성, 평가 모형, 자료 수집 방법, 그다음에 분석 방법, 예산, 평가 일정, 평가의 제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것이 평가 단계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평가를 설계하기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런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이라든지 조건 또는 이런 상태들을 바람직성을 어떤 면에서는 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는 사상이나 조건, 상태 이런 어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둘째는 자, 실험실에 제한된 상태 또는 어떤 이론적으로 과설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현장 또는 사실 세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실제 활동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제 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의사결정이라든지 정책 수립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활동이고, 네 번째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전개할 이 평가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프로그램의 평가의 모형과 기준 등을 설정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평가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평가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해결 방법을 어떤 모색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평가를 위한 기본 원리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평가 지도안의 구성에 잠깐 이제 우리가 한번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라든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예산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하나의 어떤 문서로 만드는 것이 이제 이 구성이다. 그래서 또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라는 것은 청소년의 행동 변화를 위한 주요 계획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 단계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의 목표라든지 내용, 방법, 평가, 예산 등을 어떻게 돼요? 문서화해야 되는 거죠. 문서화. 이거 이제 지도안 구성하는 거잖아요. 문서화해서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이 프로그램을 미리 구성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이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안 이 단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토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안 구성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0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